자, 여론택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강윤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 분 다 놀라셨죠? 밤새. 예. 자, 단일화 소식 딱 들으시고 딱 그 어떤 생각이 들었다. 뭐, 예. 일단 짧게 한 마디씩. 네. 예. 뭐 분위기는 아무래도 예. 윤안 단일화 한쪽으로 일단은 모적으로 돌아설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런데 정치 희화화, 단일화 피로감에 대한 반작용 또는 역풍 네. 이런 것도 제법 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일보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누님 댁에서 모였다면서요. 논현동에 있는 네 사람이. 예. 그러니까 윤안 그리고 장제원 의원과 예. 이태규 의원 이렇게 네 명이 모였다 그래요. 아무튼 밤 1시 넘어서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쓴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길고 긴 많은 일이 있었던 밤입니다. 그랬군요. 예. 자, 또 한마디로 또 어떻게 이번에는 네,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단일화가 뭐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로도 이 단일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답답하지만 어허. 최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 예. 뭐 TV 토론이 더 이상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게 지지층 결집의 전쟁의 더 추가적인 오히려. 시작이 될 것 같은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 것이 이제 예. 반장님 말씀하시구나.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또 단일화했거든요. 예. 저는 오늘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인물은 어. 심상정 후보다. 오히려. 심상정 후보도 진보 진영으로부터 예. 결단 내려라. 어허. 지금 뭐 단일화된 판에 지금 미룰 일 있냐. 예. 이 이야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심상정 후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예. 저는 일보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죠. 예. 예. 저는 처음에 보고 어.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 뭐라고요?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 못하셨다고요? 그리고 예. 뭐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올 때까지는 네, 확실한 게 아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다음에 2보, 3보 점점 구체적인 그리고 아침에 뭔가 이제 발표를 한다. 합의문을 발표한 거 단일화가 됐구나. 예, 처음에는 사실 믿겨지지가 않았고 여론조사는 오늘 이제 리얼미터를 포함해서 예. 뭐 KSI도 그렇겠지만 많이들 쏟아져 나올 텐데 예. 이게 반영이 의미가 안 없는 되잖아요. 여론조사가 되어버렸고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일단 호재이긴 한데 이게 과연 여론조사처럼 실제 투표에서 나타날지 예. 좀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걱정들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또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예. 뭐 이제 재투표도 그렇지만 지난 2010년 네. 경기도 지사선거 때 심상정 후보가 투표 3일 전에 투표일 3일 전에 사퇴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한 3% 정도 지지를 얻었던 심상정 후보 예. 실제 사퇴하고 나서 무효표가 한 4%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왔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심상정 후보 지지율보다 더 나왔습니다. 예. 물론 다른 이제 어떤 투표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네네. 무효표로 처리된 것들 포함해서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우리가 많이들 얘기했지만 이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단일화 예, 시기. 예. 근데 예. 투표 용지까지 다 인쇄가 된 상황에서 한 3일만 먼저 투표 단일화가 됐으면 네.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고 윤석열 후보가 시너지가 있었을 텐데 예. 지금 아주 애매한 시기에 단일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확인도 불가능하고 예.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사실 그 여론조사의 전문 기관의 네. 이 대표님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이제 깜깜이 기간 전에 공들여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거 다 그냥 네. 이거 참 날려버리는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를 예. 연결하기도 힘들어진 거죠. 더 힘들어진 거죠.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냥 아주 예. 그 여러 가지로 예. 뭐라고 표현할까요? 형용사가 잘 생각이 안 났는데 굉장히 묘한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저는 예. 딱 20년 전이 생각났어요. 예. 지금 내일부터 사전 투표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투표 개시죠. 예. 그러니까 하루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20년 전 대선에서는 투표일 하루 전에 단일화가 파기가 됐죠.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예, 예. 노무현으로 단일화를 했고 예.
약 20여일 같이 뭐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투표 개시일 바로 전날 12월 18일일 겁니다. 네. 그때는 항상 12월 1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12월 18일 저녁에 정몽준 대표가 예. 뭐 당시 호칭 정몽준 대표가 단일화 파기를 선언하고 심야에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자택에 가서 네.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끝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리고 그 밤에 굉장히 많은 사발 통문이 돌고 예. 노무현 지지자들이 이 굳건하게 뭉치는 그 과정에서 뭐 유시민 전 장관이 맹활약을 했다는 건 뭐 보도가 예. 됐었고 결국 그 다음 날 투표가 이루어졌고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었죠. 20년 전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럴 수밖에 예,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상황 대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이번 대선은 또 2002년 후보 단일하고는 또 다른 국면이거든요. 예, 예. 2002년에는 여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가 중도층을 이끌던 정몽준 후보랑 단일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예. 야당에서 정권 교체를 매개로 해서 예, 예. 단일을 하는 거라서 예, 잠깐만요. 자, 아까 예고한 대로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간밤에 단일화 결국은 타결 지었고요. 지금 두 분이 기자회견 지금 막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방금 기자회견 통해서 단일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국민통합정부, 미래정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네. 인사말로 내줌을 했습니다. 자, 세 분 방금 안철수 후보가 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떤 점이 특히 주목됩니까? 먼저 이 소장님, 이건 뭐 단일화를 한다면은 예상할 수 있는 내용과 문안들이었고요. 네네. 과학기술 뭐 중심 국가 이런 것들은 안 후보가 평소 늘 강조해 오던 것. 아무래도 조건 없이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 최막판 일에 지금 단일화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안철수 위주로 존중하고 수용했겠지요. 네. 그거 이상의 뭐 더 예우가 없었을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측이나 합치자고 하는 측이나 원팀 만들겠다. 선거 후에 즉시 합당하겠다. 이런 것들 뭐 예상됐던 말이지만 신문에는 조그만 제목거리로 뽑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맨 마지막 말 늦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링컨의 그 유명한 연설 문구도 인용을 했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단일화 그리고 국민이 만들어준 후보 윤석열 이게 캠페인이었는데 예. 이 단일화 역시 국민이 만들어주었다. 네. 들으시는 국민들이 예. 많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 이택수 대표님. 이번 대선은 이제 오브도 안철수, 포도 안철수는 아니지만 예. 확실히 바이도 안철수 이제 되는 예. 대선이 됐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MOU냐 M&A냐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결국 예. M&A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안철수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10% 미만의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 보전 이제 50%도 받기 네. 어려운 예. 지지율로 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 여론조사가 박빙 우세에서 이제 박빙으로 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변 참모들 뭐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특히 참모들이 장제원 이제 예. 혹시나 패배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아마 압박을 이준석 당대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 과정에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르고 혹은 알고 투표한 분들이 무려 심상정 후보한테 투표한 분들이 18만 3천 명이나 이제 무효표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무효표가 실제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결과 나올지 네. 아니면 윤석열 후보한테 갈 표랑 지금 예. 이재명 후보한테 갈 표랑 네. 어느 정도 이제 배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최근 이제 한국갤럽이 서울신문 의뢰로 조사한 25일, 26일 조사인데요. 예. 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인용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사자구도 때 오히려 윤석열 이재명 후보 격차가 네. 양자구도 때 그러니까
윤일화, 윤안 단일화에서 윤일화로 됐을 때보다 소폭 높았어요. 오히려 다자구도 때가 이제 격차가 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는 이걸 예로 들면서 예. 단일화 효과가 뭐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일화 안 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하는 당내 기류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투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아까 저도 이제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하지만 사실 저 둘이 회동은 또 자정부터 했으니까 뭐 아주 예, 아주 빨리 했네요. 그것만큼은. 예, 차 한 잔 마시는 네. 시간이었죠. 장제원 네. 의원 누나 댁에서 예. 심야 회동에. 아무튼 뭐 근데 분명히 네, 윤석열 변호사죠. 후보에게는 힘이 실리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단일화가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것이고 뭐 늦었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가 생물이고 계획대로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안 했을 때보다는 단일화를 했을 때 정권 교체의 경쟁력이나 파괴력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 지지율과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일화를 안 하고 가는 게 나았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또 중도층이나 또는 MZ 세대나 학생층이나 PK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의 네네.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중도층에서도 예. 어떤 표심이 전달될지 이 단일화가 주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수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제 의사 출신이자 또 컴퓨터 바이러스 대한민국의 거의 최초의 최고 전문가였었고 이 방역 정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교감했을 가능성이 예. 높겠다. 예. 그래서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을 하겠다. 이게 안철수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도 누누이 강조해 왔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통합 정부에 상당히 교감을 했을 텐데 이 내용이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고 실제 공동 정부도 같이 해나가겠다. 예. 그리고 합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일정들이 실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정치 교체고 시대 교체다. 그러니까 정치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인데 예. 이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담겨 있고 저는 그것도 강조합니다만 이제 뭐 다 지나간 일을 이야기를 해봐야 그거는 뭐 사표가 되고 어쩌고 그런 것은 다 이제 기후이고 예. 또 실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일인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급해진 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합해질 수 있느냐. 어허. 저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심상정 후보를 봐야 된다. 예. 정의당의 정체성이나 네. 정의당 내 상황 그리고 정의당에서 물론 지금 배 수장 얘기 굉장히 중요한 맥을 짚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던 그 과정 이런 걸 보면 진보 진영 이른바 범개혁 진보 진영도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는 정치적 압력이 생길 수는 있으나 또 다른 희화화 또는 블록화 예,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발도 일부 있을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윤안 뭐 이제 윤일화라고 해야 됩니까? 예. 윤일화한 측의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나 실제 득표력 면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플러스 알파가 생길까 시너지가 생길까는 사실 누구도 정밀하게 계측할 데이터나 이런 건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점유했던 약 8% 안팎의 지지율 최근까지에서 윤 후보에게 갈표. 그래? 그렇게 단일화가 됐어 결국? 이게 너무 정치 희화화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차라리 이재명 후보에게 기우는 표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른바 안철수에 대한 팬심이 아주 강한 안철수 개인에 대한 고정표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3분 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분위기는 윤일화한 측에 우세한 건 확실하지만 네. 투표장으로 결국은 가게 하는 것 그게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네. 단일화 발표 직전까지는 정말 초박빙이었다는 것은 아파요. 두 분도 다 그 동의를 하신 바이고 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표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또 투표장에 또 네.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또 변수도 있고요. 네. 이번 단일화가 윤 후보 한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예.
실제 아까 제가 한국갤럽 이제 인용했던 여론조사 더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자구도 때 윤석열 후보가 42.3이었는데 예. 윤일화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44.8%로 2.5%포인트 상승했어요. 네.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여기서 다자구도에서 11%였거든요. 그중에서 윤석열 후보는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37.2에서 40.4, 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3%는 다른 곳으로 갔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효표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고 예. 이재명 후보한테도 가고. 근데 이게 어느 후보한테 더 갈지 이거는 이제 이 갤럽 여론조사 말고 실제 또 앞으로 아까 배 소장이 미래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앞으로의 역동성, 안철수 후보랑 이제 공동 선거 유세,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 예. 표명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봐서 화학적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어느 쪽으로 갈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이 단일화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어제 김동연 후보랑 어쨌든 뭐 좋은 분위기였죠. 상징적으로나마 좋은 분위기 네, 아니십니까? 예. 또 그런 것들이 예. 심정적으로 윤안 단일화를 촉진하는데 일부 예. 일정 부분 매개 촉매제로 작용했을 됐겠죠. 예. 수도 조금은 있었겠죠. 예. 네. 아무튼 이강윤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예. 대로 저는 예. 이게 예. 단일화라는 게 꼭 윤석열 안철수 후보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은 더 오히려 결집할 수도 있죠. 사전 네. 투표를 하겠다는 지지층은 주로 네. 민주당 쪽이 더 많죠. 훨씬 많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래 왔죠. 예. 네. 그러니까 내일과 내일모레 사전 투표장에 오히려 더 민주당 쪽 지지층들이 더 많이 네. 투표로 나올 수 가능성이 있는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네. 2002년도 대선 예. 때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이제 격차가 2.3% 포인트였는데 그때도 굉장히 박빙승부였죠. 근데 예, 예. 그 전 대선은 이회창 김대중 두 분이 붙었을 때는 1.5% 포인트로 최근 선거에서 가장 격차가 작았습니다. 예. 근데 이회창 노무현 대결 구도 때도 사실 한 1%대 격차가 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 그보다 살짝 벌어진 2.3% 가설이긴 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로부터 지지 철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당하면서 네네. 노무현 후보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가설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건 뭐 거의 가설이 아니라 정설로. 네. 그렇기 확실한 때문에 건 예, 예. 이제 본투표는 모르겠는데 예. 내일 모레 있을 사전 투표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역결집 현상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허. 정서적으로 예. 이제 그런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서울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해창 후보를 한 30여만 표 차이로 이기는데 예. 그중에서 22만 표 차이가 나는 것이 서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일화도 서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왜?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했었고 노원구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였고 그러니까 본인의 고향인 부산보다도 예. 서울 경쟁력이 더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윤석열 후보 쪽으로 고스란히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서울 지역에서 더 결집할 것이냐. 이 여파는 경기도까지 미칠 수 있거든요. 저는 예. 지역적으로 서울의 중요성은 더 커진 셈이다. 서울에서 어떤 판세가 뭐 오늘 내일 정도에 만들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가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 3차 그렇죠. 토론인데 보통은 사실 이 단일화 이거 없었으면은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그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TV 토론 자체가 어느 정도 또 지지율에 변화를 이제 줬을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 지금 네. 여론조사 해놓으신 거 다 지금 날아갔고. 어제까지 한 거 오늘 발표는 될 텐데 예, TV 토론도. 이 빅 예. 이벤트가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여서 어허. 아무튼 어제 TV 토론은 참 예, 그 예, 예, 어마어마한 고성 난타전 예. 보기 드물게. 예, 우리 TV 토론 한번 얘기하고 좀 예. 해야죠, 그래도. 예. 그럼요. 예, 예. 마지막에 대장동 그것 때문에 막 거의 예. 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이 보세요. 뭐 예. 이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뭐 욕설만 없었지 거의 그 난타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덕분에 네. 가장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허. 시청률도 뭐 순간 시청률은 높았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제 전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결국 윤한 단일화에 의해서 예. 사실상 양강 구도로 가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TV 토론을 4명이서 왜 했는지 이제 시청자들, 유권자들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제 일이 됐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TV 토론 이제 없고 예. 그렇다면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간에 난타전했던 부분들이 다시 예, 재편집돼서 일단 예. 두 후보 중심으로 주목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배 소장이 처음에 얘기했던 심상정 후보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난처하고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심상정 후보가 조금 더 빨리 예. 선택을 했었다면 유시민 후보 당시에 당선이 됐었을 텐데라는 아주 많은 그런 지탄을 받았던 아픔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계속 또 한 오늘 내일은 압박을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더 늦어지면 사실 이제 뭐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말이에요. 예. 남은 게 사전 투표는 당장 내일부터고 본 투표도 네. 6일밖에 6일 남지 남았어요. 않았잖아요. 예, 앞입니다. 그런데 예. 그동안 여론조사도 여론조사를 아니, 할 수는 있으나 공표할 수 공표가 안 없고. 되고. 예.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이벤트를 어떻게들 평가하는지를 계량해 볼 수단이 없고 그다음에 TV 토론도 없어요. 예. 결국은 각자들이 스피커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것과 SNS를 통한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서로 네. 간의 유권자나 시민들 간의 의견 교환 예. 이런 것들이 주 전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수단이 지금 다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 하나가 어떻게 지금 디지털로 상징되는 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견 소통의 속도는 네. 여론의 형성과 생산과 유통의 속도는 하루하루 다르게 빨라져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 조금 전에 배 소장이 그 TV 토론 말하기 직전에 한 발언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어떤 민심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 정치권에서 갖고 있었던 의미나 비중이나 상징성 예.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접돼서 경기도 그랬을 때는 그 전에도 단일화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가 줄곧 말해왔던 게 서울 중도층 20대 일부 사람들이 촉각이다 이랬는데 예. 서울은 여전히 큰 고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이번 대선이 지금 이제 정말 제가 누차 우리 항보선의 출발세였지 마침에 네.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아, 예. 제가 강조했던 게 오랜만에 뭐냐면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니. 맙소사 대선이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이런 어. 맙소사. 어. 이런 감탄사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긍정적인 정책 대결을 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거티브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왜 이건 뭐 여론조사 되지도 않고 TV 토론도 없으니까 네거티브로 서로 더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저는 이번 대선은 정말 무엇보다도 M 여중이라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성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왜 MZ 세대도 종잡을 수가 없고요. 또 중도층의 경우에도 지금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이 또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좀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여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6일 동안은 여성이 후보자를 판단할 때 진정성 또 능력성 도덕성까지 검증하는 그런 막판 선거. 그래서 더 좁혀보면 3, 4, 5가 네.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들이 결정하는 알겠습니다. 대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벌써 우리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됐습니다. 세 분의 여론 택배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고 자 이제 뭐 앞으로 남은 엿새 기간 어떻게 뭐 그 여론 흐름이 이렇게 변화될지 뭐 오늘은 지켜봐야 특별히 되겠는데. 두 분이 또 예. 추가로 출연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